야, 뭐해? 지금 거기 들어가면 점심 늦어. 예약 시간 다 지나잖아. 아, 여기 좀 봐봐. 완전 예쁘잖아. 사진 몇 장만 찍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 그 예약 맞추려고 아침부터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데. 네 멋대로 움직이면 우린 뭐가 되냐? 또 시작이다. 너 가이드야 뭐야? 여행까지 와서 왜 다 너 기준에 맞춰야 돼? 그럼 애초에 계획은 왜 짰냐? 네 기분 따라갈 거면 혼자 왔어야지. 그래, 너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 놀러 와서까지 시간 맞추느라 눈치 보고 쫓기고. 그게 무슨 여행이야? 역시 같이 오는 게 아니었어. 이래서 내가 단체 여행 싫어한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정선희입니다. 그땐 진심으로 설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 좋은 추억 만들 줄 알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행에서 싸웠고 돌아온 뒤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개모임도 그대로 끊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후회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친구들과 여행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 얘기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 5 친구의 다낭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15년째 이어온 우리 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5명의 친구들이죠. 화자, 수진이, 영심이, 경희 그리고 저까지 모두 70줄에 접어든 나이지만 만나면 여전히 까르르 웃고 떠드는 사이였어요. 화자는 늘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우는 추진력 강한 친구예요. 수진이는 숫자에 밝고 원칙을 중시해서 회계 같은 건 항상 맡아왔고요. 영심이는 사람들 기분 맞추는데 능해서 늘 중재자 역할을 잘했죠. 경희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한 편이라 일정이나 장소에 까다로운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따라가면서도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화자가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우리 갯돈이 제법 모였잖아. 이번엔 좀 특별한 걸 해보자. 특별한 게 뭔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어때? 해외여행. 그 말이 나오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화자야. 우리가 몇 살인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러게 이 나이에 무슨 젊은 애들도 아니고. 하지만 화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밥만 먹고 끝낼 거야? 더 늙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 화자의 말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자식들 다 컸고 돈도 있는데 뭘 아껴? 영심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몸이 건강할 때 해야지. 나중엔 못해. 수진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갯돈만으론 부족할 텐데. 그야 각자 조금씩 더 보태면 되지. 우리 다 형편 괜찮잖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개모임에서 만나는 것과 며칠을 함께 지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다낭 여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묘한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화자는 하루 종일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취미인 것처럼 보였고 수진이는 예산표를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영심이는 집 리스트를 만들어 올렸고 경희는 현지 날씨와 환율을 매일 체크해서 알려줬어요. 저만 뭔가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손 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여행 준비를 도우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선이야, 넌 그냥 편하게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섭섭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보단 불안감이 더 컸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같이 자고 먹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친구들과 오래 붙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인걸.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잠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와, 진짜 가는구나.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단체 사진도 찍고 각자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다낭 음식이 맛있다며? 쇼핑도 할 것 많고. 바다도 정말 예쁘다던데. 4시간의 비행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열대의 공기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낯선 나라에 온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왔네. 진짜. 사진 찍자. 사진. 숙소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들뜬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풍경이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호텔 같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이 2개 있어서 화자와 수진이가 한 방, 영심이와 경희와 저는 한 방을 쓰기로 했어요. 너네 셋이 안 좁겠어? 화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잘 자니까. 실제로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았지만 나서서 방을 바꾸자고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짐을 풀고 첫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베트남 음식점이었어요. 와, 살국수 진짜 맛있다. 이게 그 유명한 반미구나. 다들 신기해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계산은 누가 해? 경희가 물었어요. 일단 내가 낼게. 나중에 정산하자. 수진이가 카드를 꺼냈어요. 아니야, 공동 계좌에서 빼자. 화자가 말했어요. 그럼 누가 기록해? 내가 할게.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와서는 내일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호이안도 가고 바나힐도 가야지. 쇼핑몰도 들러야 하고.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 우리 나이에 그러다 쓰러져. 하나씩 정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5명의 의견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이구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낭 여행 둘째 날 새벽 5시,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습관이에요. 집에서도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조용히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화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이야, 벌써 일어났네? 너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거야? 나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아, 나는 보통 12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생활 패턴이 완전 다르네. 그때부터 미묘한 기류가 시작됐어요. 7시에 영심이가 일어나서 욕실을 10분 만에 깔끔하게 썼어요. 영심아, 욕실 깨끗하게 써줘서 고마워. 어떤 사람들은 쓰고 나서 물기도 안 닦고 그러는데. 8시에 수진이가 일어났고 9시가 넘어서야 화자와 경희가 겨우 일어났죠. 조식장에서 첫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야, 너희 왜 이렇게 일찍 먹었어? 같이 먹자고 했잖아. 화자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안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먹었지. 여행 와서 뭘 그렇게 바쁘게 굴어? 좀 여유롭게 하자고. 바쁘게 구는 게 아니라 원래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 맞춰서 늦게 일어나든지. 그 말에 저는 뭔가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와서는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와, 덥다. 에어컨 18도로 하자. 화자가 리모컨을 잡았어요. 18도? 그럼 너무 춥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2도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22도면 덥잖아. 여기 습도도 높은데. 이런 실랑이가 20분 넘게 계속됐어요. 겨우 20도로 타협했지만 저는 계속 춥더라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 너무 춥다. 끄면 안 돼. 끄면 너무 더워. 결국 저는 7월 다낭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영심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대로 두는 거야? 욕실 좀 봐. 물은 사방에 튀어 있고 수건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경희가 말했어요. 그런 거? 다음 사람 생각은 안 해? 거실도 봐. 가방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옷은 소파에 던져놓고. 야, 여행 와서 뭘 그렇게 깔끔하게 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잖아.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수진이가 말없이 청소기를 들고 와서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쓰이는 성격이야. 수진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발코니에서 수진이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선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나도 좀 지쳐. 계속 눈치 보게 되네. 맞아. 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 때는 몰랐던 일들이 생기네. 그때 화자가 나왔어요. 야, 너희 왜 여기 있어? 너희 설마 뒤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욕실 순서 정하는 일로 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어제 복잡했으니까 순서를 정해보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이, 영심이, 나, 화자, 경희 순서로 하자. 왜 나는 맨 마지막이야? 경희가 불만을 표했어요. 네가 제일 늦게 일어나잖아. 나는 씻는 시간이 오래 걸려. 먼저 써야 해. 결국 30분씩 시간대를 정했지만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사람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경희야, 시간이 넘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벌써 10분이야.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그날 오후 쇼핑몰에서 화자가 말했어요. 야, 우리 너무 빡빡하게 계획 세우는 것 같지 않아? 매일 아침마다 누가 언제 씻는지 정하고 있으니까 여행 온 기분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정하지 않으면 또 복잡해지잖아. 수진이가 답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나? 자연스럽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럼 조금씩 양보하면 되잖아. 양보는 누가 해? 맨날 똑같은 사람이 양보해야 해? 경희가 끼어들었어요.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래야 하지?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면서도 몰랐던 서로의 생활 패턴과 습관들이 24시간 함께 있으니까 모두 드러나는 거였어요. 누가 일찍 일어나고, 누가 깔끔하고, 누가 더위를 잘 타는지까지. 그런데 이런 차이들이 그냥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친구들과 여행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생활 리듬의 충돌.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면 큰 갈등이 되는 일상의 차이들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드디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호이안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여행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와, 여기 음식 되게 싸네. 경희가 신나서 말했어요. 쌀국수 한 그릇에 2만 원도 안 하네. 화자도 기뻐했어요. 그러게. 호텔 조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있어 보여. 우리는 5그릇 쌀국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음료수에 디저트까지.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 맛있다. 여행 와서 이런 맛 처음 봐. 사진 찍자, 사진. 그런데 계산할 때 문제가 시작됐어요. 총 금액이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영심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거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수진이가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 카드로 낸 거야. 그건 모임 통장에서 빠진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정산해야지. 아, 그래? 나는 모임비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화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냥 대충 계산하자. 이런 거 따지고 들면 재미없어. 그 말에 수진이 얼굴을 굳어졌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기로 한 거잖아. 이런 식이면 다음부터 못 맡아?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수진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몇만 원 가지고.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날 오후 기념품 가게에서 더 큰 갈등이 벌어졌어요. 저는 손주들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화자가 말했어요. 선이야, 우리 저기 바닷가 전망 레스토랑 가자.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대. 얼마나 해? 1인당 5만 원 정도? 5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은 돈이면 손주들 선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베트남 전통 의상이나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걸로요. 좀 비싸지 않아? 여행 와서 뭘 아껴? 우리 언제 또 이런 데 와봐? 경희도 화자 편을 들었어요. 맞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해? 이럴 때 써야지. 하지만 영심이는 달랐어요. 나는 그 돈이면 차라리 마사지 받고 싶어. 어제부터 어깨가 너무 아파.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산을 미리 정해놨는데 너무 초과하는 건 아닐까? 그러자 화자가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야, 우리가 무슨 대학생이야? 몇만 원 가지고 그렇게 계산기 두드릴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쓰자는 거지. 합리적으로? 여행 와서 합리적으로 쓰면 뭘 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150만 원을 냈지만 우리의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화자는 여행 왔으니까 마음껏 쓰고 싶어 했고 수진이는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영심이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싶어 했고 경희는 눈앞에 즐거운 일에 쓰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가족들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행을 함께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돈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택시비는 누가 계산했지? 수진이가 물었어요. 내가 냈어. 영심이가 답했어요. 얼마였어? 3만 원. 그럼 한 사람당 6천 원씩이네. 그때 화자가 말했어요. 야,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 오늘은 내가 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내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누가 얼마나 냈는지 어떻게 알아? 기억하면 되지. 기억으로? 그럼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을까? 경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화자야. 너는 그냥 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더 많이 낼 수 있어. 그럼 뭐 어때?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친구 사이라고 해서 돈 문제를 대충 넘길 수는 없지. 결국 수진이가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뭔가 살 때마다 이거 기록해야 해. 영수증 챙겨라는 말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야, 우리 오늘 밤에 클럽 가자. 클럽? 모두들 놀랐어요.
응, 다낭에 유명한 클럽이 있다던데 한번 가보자. 우리 나이에 무슨 클럽이야? 영심이가 웃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음악도 듣고 맥주도 마시고 입장료는 얼마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 그리고 음료는 따로. 그럼 음료까지 하면 한 사람당 5만 원은 나오겠네. 그 정도야 뭐. 그때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클럽은 좀 그런 것 같아. 그 돈이면 다른 걸 하고 싶어. 다른 걸? 뭘? 스파도 가고 좋은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화자가 실망한 표정을 야, 그런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여행 와서는 좀 특별한 걸 해보자고. 클럽이 특별한 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특별한데? 각자 생각하는 특별함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에 쓸 돈의 기준도 다 달랐고요. 그날 밤 결국 저희는 클럽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화자는 아쉬워했고 수진이는 예산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영심이는 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 깨진다고 중얼거렸고 경희는 친구 사이에 너무 깐깐하게 한다고 투덜댔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맥주만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집에서는 각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여행에서는 모든 게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누구는 아끼고 싶고 누구는 쓰고 싶고 누구는 계획적으로 하고 싶고 누구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고 모든 게 다 다른데 함께 해야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였어요. 최종 정산을 했어요. 수진이가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교통비 총 25만 원, 식비 총 40만 원, 쇼핑 및 기타 30만 원. 와, 생각보다 많이 썼네. 영심이가 말했어요. 예산보다 20만 원 초과했어. 20만 원? 화자가 놀랐어요. 한 사람당 4만 원씩 더 내야 해. 그때 경희가 말했어요. 나는 쇼핑 많이 안 했는데도 똑같이 내야 해. 공동 비용이니까 똑같이 나눠야지. 그럼 처음부터 개별 계산하지 그랬어? 또 실랑이가 시작됐어요. 결국 1시간 넘게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겨우 정리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오가니까 말도 바뀌는구나. 평소에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던 친구들이 돈 문제만 나오면 계산적이 되고 예민해졌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에 대한 감각이 달랐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행에서만큼은 마음껏 쓰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사이에 세세하게 나누는 걸 싫어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나누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모두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갈등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친구들과 여행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였어요. 돈에 대한 감각 차이. 같은 금액을 내고도 쓰고 싶은 곳이 다르고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면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제가 한 일이 뭔가 하고 돌이켜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항공권 예약은 화자가, 숙소 찾기도 화자가, 일정 짜기도 화자가 했어요. 예산 관리와 정산은 수진이가 도맡아서 했고요. 저는 그냥 따라온 거였어요. 오늘은 뭐 하기로 했지? 제가 물었어요. 바나힐 가기로 했잖아. 10시에 택시 잡아놨어. 화자가 답했어요. 택시는 누가 잡았어? 내가 어제 호텔 프런트에서 부탁했지. 그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자가 또 혼자 알아서 한 거였거든요. 미안해. 내가 도와줄 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화자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바나일에서 점심을 먹을 때 메뉴가 모두 영어와 베트남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뭐지? 경희가 물었어요. 그때 화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돌렸어요. 이건 쌀국수고 이건 볶음밥이야. 화자가 혼자서 메뉴를 다 번역해줬어요. 주문할 때도 가격 깎을 화자가 다 했어요. 저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고요. 저녁 식당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수진이가 물었어요. 모두들 서로를 쳐다보며 기다렸어요. 결국 또 화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가 찾아볼게. 구글맵을 켜서 근처 음식점을 찾고 리뷰도 읽어보고 전화로 예약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미안해졌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나일 입장료가 24만 5천 원, 점심값이 10만 원.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제가 물었어요. 넌 이런 거 원래 잘 못하잖아.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자가 예민하게 굴었어요. 오늘 일정표 봤어? 화자가 물었어요. 일정표가 있었어? 경희가 답했어요. 어제 단톡방에 올렸잖아. 왜 안 봐? 매번 올려도 확인을 안 해? 화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내가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보고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화자야, 그렇다고 화낼 것까지야? 경희가 말했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여행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때 수진이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솔직히 좀 그래. 정산할 때마다 나 혼자 계산하고 영수증 정리하고 수진아,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잖아. 영심이가 말했어요. 도와주려고 한 건 처음 한두 번이고 그 다음부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하니까. 잘한다고 해서 계속 내가 해야 해?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누군가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화자가 바로 제안했을 텐데 화자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화자야, 어디 좋은 데 없어? 나도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정해. 맨날 내가 정하니까 너희는 생각도 안 하잖아. 그제서야 저희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예약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화자가 다 해줬으니까요. 결국 호텔 직원에게 물어봐서 근처 음식점을 추천받았지만 예약 없이 가서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반성했어요. 화자와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의존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누군가는 일정을 짜고 누군가는 예약을 하고 누군가는 계산을 하고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넌 이런 거 잘 못하잖아. 그냥 편하게 있어라는 말을 들으니까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친구들과 여행 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였어요. 책임 분담의 불균형. 누군가는 계속 챙기고 누군가는 계속 챙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챙기는 사람은 지치고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였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간다는 걸 느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이 분위기로 어떻게 여행을 마무리할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기념품을 사러 한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손주들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통 의상과 예쁜 액세서리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수민이는 이 원피스 좋아할 것 같고 준호는 이 모자가 어울릴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심이가 제 옆에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넌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생각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옷을 내려놨어요. 그저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툭 내려앉았어요. 웃고 넘겼어야 했는데 웃을 수 없었어요. 영심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도 농담 섞어서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서러웠어요. 내가 재미없게 사는 건가? 손주들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 저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냥 예뻐서 그런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가끔은 네 자신도 생각해봐. 영심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행 사진을 보며 즐겁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이야, 괜찮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사소한 일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영심이가 또 말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본 그 베트남 전통 모자 예뻤는데 안 샀어? 아니, 안 샀어. 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손주 선물만 사고 네 건 안 사면 어떡해? 또 그 얘기였어요. 영심이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계속 비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러웠어요. 여행이란 게 이런 걸 보여주는구나 싶었어요. 피곤함이 쌓이면 말 한마디가 그대로 상처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았던 농담이나 조언들이 여행 중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서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영심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영심이는 평소처럼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이 짧아졌어요. 선이야, 재미있었지? 응, 다음에 또 가자. 그래. 경희도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화자가 말했어요. 다들 즐거웠어? 응, 좋았어. 다들 대답했지만 진심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단순히 즐거운 추억만 만든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 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이것이 바로 친구들과 여행 가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였어요. 말 한마디의 상처. 평소에는 웃고 넘어갔을 말들이 여행에서는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예민해져 있고 피곤해져 있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모두들 수고했어. 즐거웠어라고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출국할 때 찍었던 웃는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여행 내내 찍었던 사진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모두 웃고 있었는데 갈수록 표정들이 어색해지는 게 보였어요. 여행은 끝났지만 뭔가 씁쓸한 기분이 남았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희 5사람은 각자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출국할 때 찍었던 웃는 사진은 더 이상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3박 5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젠 여행 대신 점심 한 끼가 더 나을지도 몰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시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개모임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고 다시 만나자는 말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화자가 처음으로 톡을 올렸어요. 다들 잘 지내지? 다음 모임은 언제로 할까? 평소 같으면 어디서 만날까? 뭐 먹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드디어 개모임 날이 왔습니다. 평소 가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들 여행 갔다 오고 아픈 데는 없지? 화자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응,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여행 얘기로 2시간도 모자랐을 텐데 이번에는 30분 만에 여행 얘기가 끝났어요. 다음에 또 여행 가고 싶어? 누군가 물었어요. 아무도 또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 번의 여행이 친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때 보니까 걔의 성격 다 보이더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화자는 너무 주도적이었고 수진이는 너무 꼼꼼했어요. 영심이는 너무 예민했고 경희는 너무 무심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의 성격이었던 것들이 여행 후에는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모임부터는 한 명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도 약속이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모임 참석률이 떨어지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5명이 모두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후 단톡방도 조용해졌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나 명절 인사 정도만 오갔을 뿐이에요. 다음에 바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만나자는 구체적인 제안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5년간 이어온 저희 개모임은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여행 한 번 때문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전히 친구들을 좋아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깨지는 사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 때는 모를 일들이 함께 있으니까 모두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차이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친구들과 여행 가면 안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예요. 여행은 추억이 아닌 기준이 된다는 것. 한 번의 여행이 오랜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보게 된 서로의 진짜 모습들이 앞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친구와의 거리는 마음이 남을 만큼만 가까우면 된다는 걸요.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여행 이후 우리는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개모임 통장도 단톡방도 그대로 멈춘 채로 시간이 흘렀죠. 한 번의 여행이 오랜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저 서로 너무 가까워졌고 너무 많이 기대했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여행을 계기로 멀어진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지켜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노후의 삶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